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곽동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4kg 정도 되는 짐을 하루 종일 들고 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매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한 4kg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이 그 4kg의 무게를 하루 종일 지탱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살짝 목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자세를 고추 세워서 우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주 나와 주셔서 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 전체에서 네. 목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시작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목은 첫 번째로 이제 머리의 무게를 예. 온전히 그 다 받치고 있게 되겠죠. 아, 힘들어요. 네. 특히 목에 있는 뼈, 경추라는 뼈는 허리뼈와 연결이 되면서 네. 몸에서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충격을 또 네. 그 무게를 전반적으로 다 받치게 되게 됩니다. 충격 흡수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목에는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식도나 예. 기도나 이런 기관들, 큰 혈관도 지나가고, 그죠? 네. 혈관 또 뭐 신경, 네. 또 목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 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목이라는 것은 이 네. 몸에서 가장 얇은 기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얇은 기관에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지나가는 반면에 목의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은 네.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약하고 얇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그만 작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많이 긴장이 되고 네. 피로해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금만 피곤하면은 목덜미가 땡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게 예, 되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아주 이제 많은 그런 중요 기관들이 지나가는 데에 비해서 네. 그것을 버티는 기관들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호는 덜 받는 왠지 좀 불쌍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기관이군요.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내가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목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네. 말씀들을 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에서 이상이 있는 거에 특히 목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경추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 목에 신경이 눌릴 때 그 증상이 목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머리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통증이라든지 그렇죠. 팔 쪽으로 통증이 내려온다든지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왜 있는데요. 그럴까요? 네. 예, 그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 목에 있는 신경이 연결이 되는 부위가 네. 또 목에서부터 이런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있고요. 또 어깨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도 있고 예. 팔 끝까지 내려오는 신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다려가는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방사통 또는 네.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꼭 목 통증만이 목 디스크의 증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어깨 통증이라든지 예. 팔의 방사통, 통증, 저림 이런 예. 것들도 목 디스크라든지 목의 질환의 증상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목을 다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목 디스크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어떤 유의미한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예.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예. 이제 목 디스크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예. 2010년에서 11년 사이 정도에 예. 목 디스크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던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 이걸 따져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이 예, 예. 보급이 됐고 네, 네. 대중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할 때 자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어쩔 수 없이 목이 이렇게 나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목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지면서 예, 예.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네.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인한 그런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로 인한
그런 잘못된 자세가 목 디스크 환자의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 어르신들도 굉장히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고 스마트폰 보내시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거북목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혹시 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목의 통증이 이제 자주 반복되고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 때 목이 이제 뻣뻣함이 느껴지고 예.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깨 쪽 요 쇄골이 있는 곳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이 쇄골보다도 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깨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같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나도 모르게 좀 웅크리고 계시는 분들이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목의 각도, 그러니까 이제 목을 이렇게 숙일 때 어떠한 각도가 됐을 때 목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의심할 수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딱 거울을 똑바로 해서 봤을 때, 거울을 봤을 때 이 쇄골 양쪽 어깨의 높이가 이렇게 딱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어깨의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목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렇게 그 거울 보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요. 네. 집에서 이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몸의 중심선, 옆에서 봤을 때 중심선은 이 귀부터 시작해서 어깨 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선이 되겠는데요. 이 목에 이제 그 중심선의 귀 쪽에다가 이런 펜이라든지 아니면 얇은 책 같은 걸 이렇게 딱 대보는 것입니다. 요즘 턱 관절이 안 좋아서 치과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선생님 이게 목 디스크나 이게 거북목이 턱 관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턱 관절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경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또 머리와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거북목이라는 일자목이 되면은 이 관절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 턱 관절, 이 목부터 시작해서 턱 주위 관절들까지 다 같이 이게 근육과 인대들이 긴장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거든요. 계속 이게 당기게 되면은 이제 이 턱 관절 자체도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절 자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 경추 자체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 한쪽이 턱 관절이나 이쪽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씹는 힘이 하중이 또 같이 가야 되겠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턱 관절 자체에도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지속이 되게 되다 보면은 어떤 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딱 하중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렇죠. 좌측이나 우측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또 아니면 앞이나 뒤쪽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부위에 더 하중이 눌리게 되면서 디스크나 이런 또 목뼈 자체에 부담이 더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점진적인 그런 목 디스크라든지 경추 협착이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질환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런 목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큰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눌리면서 뇌 혈류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돼서 두통이라든지 또 만성적인 편두통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경동맥 같은 큰 혈관들이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북목이 치매까지 유발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아직 이제 그 거북목이 치매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라고 밝혀진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목 디스크라든지 목에 질환이 있어서 네.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네. 좋지 않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네. 아무래도 뇌세포나 이런 데 신진대사에는 좋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머리나 이제 뇌에 이런 곳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이 생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베개 요즘 좀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도 지금 베개를 몇 개째를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베개가 잘 없어서 그냥 낮은 게 좋다 하면서 수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넷에 봐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정말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목이 건강하려면은 뭐 베개를 낮은 걸 베라. 아니 뭐 어떤 뭐 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아예 뭐 베개를 하지 말라는 베지 말아도 것도 있어요.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신문지 한 장 깔고 자라 이런 경우도 봤고요. 예. 이 베개가 가능하면 낮은 베개를 예. 목 뒤에 받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부터 아. 같이 전반적으로 받쳐줌으로 해가지고 목이 정상적으로 약간 뒤로 굽은 커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베개를 베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게 되면 이렇게 똑바로 누워만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도 이렇게 주무시고 그렇죠. 하잖아요. 옆으로 네. 주무시고 이럴 때는 이 옆으로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어깨와 이 목 사이에 이 네. 정도의 공간을 그 정도를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베서 예. 이 목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네. 또 위로 올라가든지 그러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딱 유지가 되면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베개를 쓰시나요? 저는 이제 베개를 아주 푹신한 베개를 하나 놔두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좀 딱딱한 베개를 하나 놔둡니다. 예, 예. 그래서 푹신한 베개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똑바로 누울 때는 푹신한 베개를 이렇게 어깨부터 시작해서 목 뒤 머리까지 이렇게 받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자고요. 예. 그리고 옆으로 누울 때는 바로 옆에다가 그 이제 약간 딱딱한 베개를 놔두거든요. 예. 그 베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네. 가능하면 이게 더 눌리지 않고 이 정도 높이가 유지되는 그 정도 베개로 베게 됩니다. 그래서 베개를 어느 하나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베개를 뭐 한 두세 개씩 준비해 놓고 그때 편하신 베개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방치를 하다 보면 거북목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목 디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민간 처방 이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네. 교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 그래서 목 디스크나 이 협착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 통증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한 2, 3일 정도의 목 통증 이런 걸 가지고 다 이걸 뭐 목 디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일반적인 목의 통증이 뭐 하루 이틀 있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MRI까지 찍고 이런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목의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팔 쪽으로 방사통이 나면서 저림증이 같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데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빠진다. 네. 주로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수저질을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숟가락을 네.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빠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저질을 이렇게 하는데 잘 되던 수저질이 예. 이게 손에 힘이 빠지면서 수저질을 잘못하고 이 젓가락을 잘못하게 됩니다. 젓가락질을. 이게 목 디스크 때문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질환들이 있지만은 예. 이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꼭 이런 신경들의 목의 디스크라든지 협착으로 인해서 그런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뇌졸중 같은 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이 네, 빠지면. 뇌졸중도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목의 신경이 눌려 마찬가지거든요. 뇌졸중도 머리에서 이제 신경 자체가 눌리고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뭐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목 디스크가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왜 그 손발도 유난히 차신 분들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수족냉증 치료를 계속 이렇게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알고 봤더니
목 디스크 때문이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뭐 수족 냉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제 혈액 순환이 보통 뭐 손발이 차다 그러면은 네. 혈액 순환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혈액 순환제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혈액 순환보다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감각신경이 눌려가지고 예. 이런 저림증 또 시린 이런 감각들을 갖다가 손발이 차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경이 눌리는 게 아닌지 그런 경우에도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목도 당연히 이제 척추다 보니까 목에도 목 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우리 척추 선생님 이전에 나와서 설명해 주실 때 요추 협착증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요추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랑 또 증상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에도 디스크가 있고 경추 협착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은 굉장히 이제 그 좁은 공간으로 이 신경 다발이 아주 많은 다발이 진행하기 때문에요. 예. 조금만 이 허리에 비해서도 이게 굉장히 좁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눌리더라도 네.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 디스크와 경추 협착이 이게 꼭 다른 질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경추 협착이라는 것은 이 신경 다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이 전반적으로 다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어느 한쪽의 통증보다는 이런 팔의 마비라든지 아니면 목에서 이 신경이 눌림으로 해가지고 다리 쪽에도 이 근력 약화라든지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팔다리에 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양쪽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어느 한쪽, 예.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 한쪽으로 나가는 신경의 가지가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팔의 한쪽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이거를 꼭 그렇게 내가 이거 한쪽 팔만 아프니까 이건 목 디스크야. 이게 전반적으로 양쪽 팔이 저려. 양쪽 이게 저려. 이거 그럼 뭐 경추 협착이야. 이렇게 그러면 안 알 수는 되죠. 없는 예, 것이고요. 예,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예. 그게 협착으로 인한 것인지. 왜냐하면은 이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디스크만 있는 경우와 아니면 이 협착이 되는 경우는 뼈 자체가 자란다든지 그러므로 전반적인 이 경추의 통로가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치료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것이 주 증상을 나타내고 주 원인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목에도 디스크가 생기면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크게 나눠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심하지 않고 뭐 이제 그런 증상도 많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라든지 뭐 투수치료 또 이제 약물치료 같은 이런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통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이런 목 디스크가 심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예. 그런 치료 방법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 디스크나 협착이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치료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우리가 예. 시술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네. 경추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예.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걸 호전시킬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술 방법들은 네. 허리 하실 때도 몇 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비슷합니다. 네네. 예, 예. 어차피 이제 디스크와 이런 뼈의 사이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허리와 목에 있는 것은 비슷한데 또 다른 점들도 있지만은요. 네. 근데 또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술이고요. 예. 네. 또 수술적인 치료가 처음부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신경에 마비가 온다든가, 그러니까 뭐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빠진다든가, 예. 다리 쪽으로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 이런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어. 이런 마비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럴 때까지 가기 전에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어.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분을 봤는데 흉터가 앞에 있어요. 네. 앞으로 들어가나요? 네, 목 디스크라든지 협착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그 수술을 했을 때 예.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느냐, 이제 목 뒤로 하느냐 이런 예.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죠. 의사분이 예. 이제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고 예. 어떠한 상태에서는 이게 목의 앞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아. 이 목의 앞에 있는 디스크나 이런 것들, 목을 뼈를 고정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더 목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 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뒤쪽을 통해서 들어감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통로를 넓혀주는 이런 방법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 말 그대로 이게 디스크냐 아니면 뭐 어떤 협착이냐 예. 여러 가지 이런 그 질환의 종류와 또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런 치료 방법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스크의 치료,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한 군데만 있다 그러면은 이 앞쪽으로 해서 아, 그래요? 하게 되거든요. 앞에 워낙 예. 뭐가 많으니까 네.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사실 이제 허리나 이런 데보다도 좀 이제 중요 구조물들이 더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더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은 이런 경험이 많으신 이런 분들에게는 목에 뭐 크게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예.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보면은 허리 디스크 치료하는 것보다 목 디스크 치료하는 게 사실 더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허리도 선생님들 이렇게 시술 받고서 뭐 재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네. 목 시술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면 되나요? 재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느 한 부분이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정이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그 위나 아래쪽에 목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안 좋아지면서 다시 또 이제 목 디스크가 다른 부위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예. 이런 틀린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지속이 원인이 되면 계속 남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은 예. 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함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뭐 맹장염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맹장을 떼어낸다 그러면 평생 다시 맹장염이 생길 그렇죠. 수가 없겠죠. 네, 네. 하지만 우리는 이 척추라는 것은 경추나 뭐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원인을 제거를 하고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다시 얼마든지 또 생기고 또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목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목을 뒤로 이렇게 제껴주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어깨를 최대한 네. 뒤로 제끼신 상태에서 뒤로 제끼고, 최대한 네. 그 뒤로 제끼신 상태에서 네.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요. 예. 그리고 목을 최대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예. 머리를 드는 게 아니고 예. 목을 최대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목을 당기는 뒤로 겁니다. 당긴다? 그렇죠. 예, 턱은 이렇게 예.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예. 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당겨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떠십니까? 일단은 불편해요. 위 목에서 어떻게 쭉 이렇게 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자세를 평소에 하지 네,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항상 이 자세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앉아서 뭐 컴퓨터를 하든지 TV 시청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다가 중간중간 이게 생각이 나실 때 네. 이렇게 목을 똑바로 펼 예. 수 있고 또 허리까지도 이렇게 똑바로 펼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을 예. 자주 해주시는 것이 어. 목 건강 또 허리 건강에 도움이 예.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그 어디 뭐 피트니스나 이런 데서 몸을 푸는 동작을 할 때 요즘은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목을 이렇게 당기는 것도 별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선생님? 뭐든지 그렇습니다. 과요불급이라고 하죠. 예, 예. 과도한 것은 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만보다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뭐든 과도하게 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예. 적당한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목을 계속 돌리고 예, 예. 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목이 뻐근하면 이렇게 하면서 뚜둑뚜둑 하면 소리가 나는 예, 예. 정도가 이렇게 예. 돌리시거든요. 예. 그거 계속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트레칭까지는 좋지만 예. 과도하게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내 선생님께서 이제 생활 습관 자세 얘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모르고 있던 이런 것들을 고쳐라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폰을 사용할 예. 때 주로 뭐 이제 보면은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나 이런 네. 데서 앉아서 스마트폰 사용할 때 보면은 예.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예.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게 예.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예. 이 목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럼 목에는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이런 예. 것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자판을 쓰고 마우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예. 근데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예. 목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앉아 있을 때 네. 우리가 컴퓨터 같은 작업을 할 때 이 모니터가 가능하면은 눈의 높이에서 약간 아래 한 15도 방향, 15도 정도 아래쪽 요 정도로 돼서 목이 너무 숙여지지 않는 그 정도의 높이를 맞춰서 예. 의자나 책상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예. 이런 일을 하시고 예. 작업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예. 이렇게 목으로 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예. 위로 들어서 목이 예. 앞으로 숙여지지 않는 자세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 목 건강에 지하철에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면 맞은편에 계신 분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게 되겠네요. 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시도록 예.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요. 예.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 통증이 이제 오랫동안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목 통증뿐만 아니라 팔 저림이라든지 팔에 통증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손에 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다리나 이런 데 저림 또 이런 식으로 그게 결국 신경이 눌리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민간요법이라든지 대중요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예.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목뿐만 아니라 척추, 허리까지 이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 주셨고 생활 속에서 우리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의 팁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